이쯤에서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화요일의 공식 코너 김종대 의원님의 단독 열사의 특종 대방출. 아직 오늘은 안 했어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예, 정치 실종인데요. 그 예산안이 이제 10일 날로 처리 일자가 미뤄졌거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 와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그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올린 거는 일단 통과를 좀 늦춰놓은 상태인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추경호 의원의 좀 원내대표의 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가서 사정이라도 할 줄 알았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의외의 아니, 반응이죠. 예. 돈 달라고 부탁하는 자가 왜 이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제 국민 열세를 어떻게 편성하고 할 테니까 국회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정부가 부탁을 하는 거고 여당은 그 에이전트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당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인지 옛날 같으면은 설득하고 난리가 났거든. 나도 뭐 저자세를 보이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니들한테 부탁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는 아 이거는 저기 국민의힘이 오히려 네.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는데 동조 세력이다. 오히려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또 이렇게 뭐 또 경찰의 경찰, 특별 네. 경비 네. 그리고 사실 마리의 그 특활비가 특정 경비지 이 특활비와 특정 경비를 이번에 그 획기적으로 저 감액을 하잖아요. 네. 전 대한민국이 가일층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뭐 이게 민생 비밀 수사를 하는 뭐 예산이다 어쩌다 저쩌다 뭐 개소리를 하는데 그런 건 일부고 대부분 저 경력이 급여성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아 우리 이거 세상이 다 알아. 이거. 뭐 비목이 안 붙기 때문에 아, 꼬리표가. 세상이 다 네. 한다고. 그리고 진짜 뭐 비밀 공작에 해당된다거나 고도의 첩보 행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저 외교상의 어떤 필요한 거라든가 사실 그런 것들은 다른 경비가 다 남아 있어요. 그건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민생당하고 정의당 해가지고 저 교섭단체 하니까 그 다음에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현금 봉투로 담아 오더라고. 묻지도 특활비가? 따지지도 않는 돈이. 네. 그냥 국회 꼬리표가 안에 없는. 매달 보면 봉투가 둥둥 떠다녀. 봉투가 그게 바로 이제 특활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무처에서 딱 가져와 받쳐. 그래서 그걸 그날부로 반납해 버렸잖아. 아 받은 특활비를 그래서 국회 특활비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노회찬 대표가 그런 연역이 그때 있었군요. 당시에 단호하게 돌려줘 버리고 그 이듬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특활비가 없어지더라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해가지고 의원들 예. 그 의원 외교하는 경비예요. 그리고 한 63억 되던 게 이제 9억 원밖에 안 남았어. 네. 90%가 네. 없어진 돈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게. 그러지. 아니 그래가지고 특활비 다 없애냈는데 이제 9억 원도 없애라 그랬는데 그건 좀 심하지. 그거는 용서가 저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다 없애라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네. 그 특정 업무 경비로 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투명하게 써라. 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다 회사마다 법인카드 주잖아요. 특활비 없잖아요. 현금 누가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일반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왜 다 현금 따발을 들고서 명절 때만 되면 수사 인력이 갑자기 늘어나고 수사 지원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냐. 이게 이거 문제가 없어지는 있다는 거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있어서 일대 경종이자 그렇죠. 나는 우리 공직사회가 가일층 투명해지고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것만 없애도 이건 민생하고 오히려 아무 상관- 민생에 도움이 된다. 이 돈이 다른 식으로 가면 그다음에 네. 정말로 어떤 수사가 필요한 부분 뭐 특정 수사나 이런 것도 다 예산으로 편성해요. 그리고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정부 기금에 또 저 쌈짓돈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금에 예. 네. 그것도 없애야 돼요. 요런 건 내년에 한번 과제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야.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상대로 참고서 학용품 장사해서 돈 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는 뭐 정말 천인공노할 일 같은데요. 국방부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병사들 그 마트 네. 옛날에 PX라 그러지. 거기 이익금을 참모총장이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군인복지기금이라 그래.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그렇고 지금 예산 문제 조금만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 특활비 없애서 마약 수사 못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민생 범죄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마약 수사만 하더라도 마약 수사를 별도로 해서 1,000억 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 수사비가 따로 예, 수사비가 명목으로, 예. 이 별도의 수사비가 마약 수사비가 1,000억 원이 있대요.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마약 수사 못 한다라고 언론에 대고 샤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나가다가 뭐 깊이 있게 뉴스를 보지 않는 분들은 어머 저런 거 깎아가지고 딥페이크 이런 범죄 못 잡으면 어떡해라고 불안감을 그렇죠. 조성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원한대로 해. 특활비 그냥 주자. 그리고 검찰 특활비를 제일 많이 깎았어요. 그 예산 내용을 좀 금액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실이 82억, 검찰이 587억인데 그중에 특활비가 80억이고 특경비가 501억 9,100만 원이에요. 경찰이 31억이고 감사원이 60억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실제로 검찰이 제일 많아요. 587억. 근데 수사비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비도 제일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명이 가능하면 원복하겠다. 그러니까 용처를 정확히 밝혀라. 그렇죠. 네, 어디다 쓸 어떻게 건지를 썼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단돈 100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용처가 불분명하면 100원을 회사에서 집행을 해줍니까? 야 그거 어디다 썼는지 가지고 와. 그 경비 처리할 때 어디에 썼는지가 불분명하면 이게 비용 처리가 안 되고 불분명한 것을 부장이 비용 처리하면 이거 감사해서 걸려요. 그럼 징계받습니다. 이게 일반 회사의 일반론이에요. 근데 왜 검찰은 왜 그 경찰은 일종의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불분명하게 꼬리표가 없는 현금을 요새 현금 거래 누가 합니까?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자고 하는데 이거 하나면 뭐 민생 범죄가 늘어나서 안 된다. 이런 말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더 깎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더 깎을 게 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선 더 깎을 수 있다. 뭘 더 깎냐? ODA하고 R&D 예산을 더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회 예결위에서 수원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우리가 비용을 주면 그렇죠. ODA 네네. 지원을 해주면 그거를 지원을 받는 나라. 국가. 네. 받는 나라 대체로 아프리카 나라들인데 안 받겠다. 필요 없어 우리. 그런데도 나라들이 있을 우리가 수 있어요. 야 가져가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중인 나라, 분쟁 중인 뭐 지역 이런 네. 데가 있어. 이런 데도 한다. 그리고 보냈는데 집행률이 낮아요. 돈을 줬는데 그 집행을 못 해. 그 예산을 못 써. 그래서 불용해서 도로 되돌려오는 예산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깎아야 되는 예산들이다. 사실 이런 거 깎기 시작하면 더 깎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R&D가 2조 7천억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들이 민생이 어려워서 난리인데 물가 때문에 난리고 어떻게든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뭔가 뭐 민주당에서는 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도 좀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을 놓자. 이거 반대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물가 더 오르고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ODA 하면서 글로벌 R&D 하면서 쓸데없는 데 예산을 쓰면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 안 쓴다는 주장이 정부의 방침인 납득이 안 거거든요. 간다. 네. 저는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당장 그건 우리가 윤 힘들어 대통령 죽겠는데. 저 글로벌 중추국가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내지른 예산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ODA가 온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ODA 지원액을 늘려놓은 그게 거야. 저기 뭐냐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 비용이에요. 그때 ODA 늘리겠다는 발표를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 발표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시용이지. 이게 수요가 없는 거라고. 아니 그런데다가 세금도 다 깎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저는 근데 사실 민주당도 좀 사실은 비판을 뭐- 받아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럼요. 예. 네, 지금 금투세부터 시작을 가상자산 해서 과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유예까지 네. 그건 내부에서 논의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정책위 의장이 반대하는 걸 그런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부 다 깎아주고 그리고 나서 뭘로 그러면 기본소득을 할 거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부자 감세 기조를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져가겠다는 건지 저는 민주당에도 이거 잘못됐다고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이거. 아니 아까 그 이 얘기 처음 첫회에 할 때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뭐 깎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래 해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서 한 칸 더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과 안 하면 추가 협상도 없다. 이런 아니, 강짜를 그러니까. 부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못할 이유가 없죠. 아니 근데 일설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의원들이 지역구별로 이제 예산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쪽지 예산을 넣지 않으면 지역의 사업이 안 굴러가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생리상 결국은 민주당도 일부 조정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아니, 관측을 그 하고 있다는 건데. 관측인데 아까도 뭐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의총에서 올해만큼은 쪽지 예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참 뼈 아픈 거거든요. 특히 예결위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예결위에 들어가는 이유가 예결위원 몫으로 그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자기 걸 위해서 넣어주니까 들어가는 네. 건데 그분들한테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역구 가가지고 조금 시달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역구에 가면 90% 얘기가 어디 예산 좀 따서 뭐 해달라 이거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한 네. 200억 정도 확보했었거든요. 아 대단히 확보하셨네요. 네. 아유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 주로 복지 시설 해주니까 네. 오히려 시에서는 싫어하더라고. 그게 매칭 펀드니까 그럼 시비가 들어가잖아 복지 사업에. 개발 사업이나 따오면 돈 되는데 그치. 왜 복지 사업 따와서 힘들게. 그 저기 뭐냐 SOC 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따오지. 이런 도로나 걸 많이 깔고. 봤는데 그러나 마나 저는 약자 지원이 우선이다. 네. 해서 했는데 이런 어떤 그걸 플랜카드를 쫙쫙 걸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연말에 의정 보고서 쓸 게 없어진다는 건데 이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큰 희생이죠. 근데 그걸 희생을 무릅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만큼 저기 지금 사태가 저기 이 검찰하고 경찰 또 용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는 네. 저 무언가 지금은 어떤 그 지역 사업의 어떤 이런 여론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이젠 심판과 힘을 응징의 집중해서 시간이 해야 된다. 왔다. 네. 그런 의식이 아니면 저건 불가능한 뭔 거예요. 말인지 그리고 실제로 알겠습니다. 네. 그 분위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쉬운 거는 야당만 아쉬운 게 아니라 여당은 더 아쉬워요. 아니 정권 잡고도 저렇게 뭐 예산 하나 제대로 따오는 게 못 없다? 챙기냐? 이러면 네. 사실은 야당은 야당이라서 50%는 면책이 되는데 여당 의원들은 더 타격이 심한 거야 이게. 그건 지들 얘기라고 사실은. 아까 거기에 실세들 윤회관 있는 지역들은 얼마나 지금 기대에 부풀었겠어. 뭐 어떨 땐 몇천억씩 따가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단계에서 반영이 많이 됐겠지만 그보다 더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국회 단계에서. 아니, 그렇죠. 아니 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있지만은 의원이 자기 이름 내걸 수 있는 이런 실적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줄 세우는 방식인데. 그렇죠. 이번에 마지막에 현장 취재에 달인 장윤석 네. 기자님의 현장 막정 막후 네.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최근에 망신당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감사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너무 취재를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검찰 내부가 지금 평검사까지 나서서 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에 대한 네. 반대 성명을 조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조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200명의 평검사 명단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언제 조직이 끝나는 거야 궁금해서 제가 어제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 내부에서 중앙지검은 당장 자기네들 일이기 때문에 조직이 좀 되고 있다고 해요. 평검사들까지. 그러니까 평검사, 부부장, 부장 뭐 이렇게 해서 네네. 슬라이스 이거를 살라미 전술로 끊어가지고 마치 굉장히 많은 전체 검찰의 전 검사들이 다 나서서 대응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 중앙지검, 남부지검 일부, 북부지검은 댓글로. 그러니까 이제 서명해서 막 글을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댓글로 소극적 참여를 하고 다른 지청들에서는 미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모 검사가 그 천안지검에 있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선배 검사인데 이분이
검사들에게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음. 검찰 가족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네. 침묵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 음. 그러니까 검사들이여 일어나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잘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배 검사들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MZ세대 검사들이 너무 직장인화 되는 거 아니냐. 샐러리맨처럼 살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왜 경로하지 않는가? 예, 왜 예. 경로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제가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몇몇 검사들, 현직 검사들의 글을 봤는데 제가 뭐 네. 익명 그대로 다 옮길 수는 없는데 대체로 분위기는 수사를 똑바로 해야 바깥으로부터 탄핵도 안 당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지 명품백 수사나 이런 거 똑바로 못하니까 밖에서 탄핵이나 당하는 거 아니냐 쯧쯧쯧 이런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거. 우리 내부부터 반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글들도 다른 의견들이 블라인드 있다는 거죠. 게시판에는 네.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밖에는 굉장히 세 보이지만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 검사들이 선배 검사들의 어떤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깥에 언론에는 부장단, 부부장단, 네. 평검사 뭐 이렇게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이런 분위기를 누가 따라했냐? 감사원이 따라하다 안 됐어요. 네. 불발됐어요. 감사원은 검찰처럼 최재해 감사원장이 맞아요. 네. 우리도 검찰처럼 감사원 가족들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해 나서라 이렇게 뭐 동을 뜬 모양이에요. 근데 내부에서 반발을 한 겁니다. 뭐냐 공무원 중립 의무가 있는데 네. 감사원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조직의 공무원들인데 어디서 집단 행동을 하냐 이거 있을 수 없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이게 불발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스스로 우스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쨌든 오늘 뭐 감사원 차원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최재호 감사원장의 어떤 탄핵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관저비리만 똑바로 감사를 했어도 말도 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자격 업체에다가 도대체가 설계도면도 없이 근데 그거를 그냥 해버리고 미등기 건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감사를 네. 해놨으니 이렇게 감사를 해놓고도 탄핵당하지 않는 게 당연하면 그게 비정상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좀 아니, 그리고 드립니다.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 보다가 놀란 게 그러니까 감사원에 전 지금까지 무슨 어디 예를 들면은 수사기관 등등에서 이제 무슨 라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감사원에도 뭐 유병호 라인을 언급을 하면서 어제 네. 이제 그 사무총장 뭐 이하 간부들 몇몇이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유병호 감사위원 라인 속칭 타이거파라고 하던데 이게 감사원에서 이런 무슨 파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 글쎄 요즘은 하도 시절이 하수상해서 아니 타이거파가 그리고 무슨 이름이에요 이게 보니까. 네. 아 이거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병호 네. 사무총장의 그 폐악질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뭐 타이거파 대 완전히 그냥, 라이언파 뭐 이런 거. 때려 없는 짓만 했단 말이야. 네. 네. 그다음에 저기 뭐 대통령실 수석하고는 국회 와서도 문자 주고받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라인 예. 만드는 그 짓만 한 거예요. 그 짓만. 그러더니 결국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 관저 관련된 부실 감사가 가장 큰 골간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뭔가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가 줄을 잇다 보니까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된 감사라든가 네. 뭐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길게 이제 감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감사원이라는 게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균형을 이룬 감사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본인들이야 너무나 억울하다. 현 정부에 대해서 똑같이 했다.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가장 엄정한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공직사회의 문제는 일단 평형 감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감사원도 상당히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죠? 이창용 총재가 국무총리 후보 1순위다 이런 소문이 막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허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 있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소중한 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망각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뭐 타이거파 이런 거를 만들면서 라인을 형성하고 다 자기 정치를 하는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 잘 돌아가고 있다,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니까 국민들이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이건 아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는 겁니다. 네. 그럼 대학 교수들 나왔죠, 대학생들 나오죠, 시민사회 나왔죠, 정치인들 나간 지 이미 오래됐죠. 그 전 국민이 나와서 지금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쇠 마이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강도가 더 심해지면 이제 공무원들도 길거리 나올 판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그 길거리의 민도라든가 저도 주변에 만나서 민도라는 게 좀 다르게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어제 저녁 때 여러 사람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그 우리 이름만 되면 알 법한 보수 언론의 기자였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정권 비판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놀랬거든요. 예. 아니 뭐 이미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중앙 언론 기자 치고 안 그런 사람 찾아본다는 건 거의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관변 또 정부 쪽의 입장 패널을 못 구해서 지금 방송이 안 되는 판이에요. 그저 국민의힘 타이틀만 있으면 모셔가려고 난립니다. 방송에서. 몇 안 되는 그 방송 패널 두고 하려고 하고 아직 어디 대놓고 나와가지고 자연인이 민간인이 강크게 윤석열 정부 옹호하고 총대 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